예,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 6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기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체크를 했을 때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죠. 부가세 신고서에서 이 매입세액 불공제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실은 점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매입세액 불공제 가운데 전산에서 자동으로 떠올라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주제들이 있다. 그것이 과연 뭐냐? 그것이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입니다.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 1쪽에 1페이지에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이 뜨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서 본 신고서 2쪽에 2페이지에 이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보시면 15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통 매입세액에 안분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또 믿어서 이 내용이 뭐냐 제대로 한번 나타내봐라 해서 이제 우리가 별지 12호의 사서식, 별지 12호의 사서식이라는 것을 또 별도로 옛날에도 이거는 공통매입세액 정산분은 있었지만 이 전체를 틀로 짜서 하는 신고서는 없었죠.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가 생기면서 이렇게 크게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다시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내역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 신고서 이쪽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직불공제 대상 내역들, 직불공제 사유 7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쭉 7개가 기재가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요 공통매입세액 면세사분이라고 했던 요 정산에 들어가는 사유들이 총 3가지로 밑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진행 중인 현장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그 다음 3번은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역을 보시면 다 나중에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진행이 될 때 과세기간별로 면세금액, 면세비율이 확정되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부 면세는 면세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이겁니다 라고 잠정적으로 해놓은 그러한 사안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안이 이제 준공되는 시점에 다시 확정해서 정산하는 틀을 그 3번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밑에 감가상각 납부세액 재계산에 관한 내용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겸용 현장에서 취득해서 겸용 현장에서 일부 불공제를 받았던 그러한 매입세액에 관한 유형 고정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 이제는 그 면세비율이 뒤바뀌었다. 과세기간별로. 그러면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더 납부세액을 계산하거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데 여기다가 정산해주라. 이렇게 돼서 요 3가지가 바로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가세 신고서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기본 사안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출 자료나 매입 자료 이것을 현장이나 본사에서 전산업 주로를 입력을 하면 얘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부가세 신고서 이 편에 쫙 떠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떠올라오잖아요. 떠올라오는데 특별히 매입 자료도 그냥 쫙 떠올라옵니다. 각각 관련시켜서. 근데 이 매입 자료 가운데 만약 불공제, 즉 직불공제, 여기서 말 이겁니다. 직불공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전산에 입력돼 제대로 잘 집어넣었으면 실은 얘도 그냥 떠올라오고 얘도 떠올라온다 이 말이죠. 다 떠올라와 버려요. 그럼 결국에 남은 거는 뭐냐? 칠판에서 보시듯이 남은 거는 오로지 요 부분만 남는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 건설 부가세 신고 실무에서는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강에서 공급 시기를 본 것도 공급 시기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 그랬는데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받고 하면서 이미 그 시점에 서로 간에 다 합의를 하고 계약서에 따라서 분명하게 체크를 해서 날짜가 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각 과세기간별 이 신고서를 만들 때 매월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매출 매입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순간 이미 걔는 여기 다 들어앉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여기 오기 바로 전 단계의 공급 시기가 맞냐 하는 것은 우리가 4강에서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맞다고 본다면 신고 자료를 검토할 때는 그냥 그거는 쭉 그냥 올라오는 거라 이 말이죠. 더 이상 검토할 게 없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하는 부가세 신고서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건설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회사는 뭐 면세 현장이 전혀 없다. 면세 현장이 없으면 이런 게 자체가 없으니까 건설 부가세 신고를 실은 뭐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건설회사가 면세 현장이 없는 것으로만 계속 유지가 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우리 협력업체, 일반 면허를 갖고 있는 종합업체, 협력업체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국민주택건설이라든지 나머지 현장에 하도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일반 업체도 뭐 아주 큰 그러한 면세 현장, 과면세 현장에 대한 시공권을 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부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 건설부가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잘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교재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매입세액 불공제 및 본사 매입세액 이렇게 하고 건설 부가세 신고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핵심입니다. 이놈이. 특히 공통 매입세액 안분 이 내역은 부가세 신고서를 전자신고를 하든 아니면 수동으로 제출하든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이것은 언제나 그 정산서는 수동 제출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전자신고 하실 때 이 매입세액 안본에 대한 틀이 전자신고 내역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로만 덜렁 신고해 놓고 나면 언제든지 보정 요구가 날아오는 거죠. 따라서 보정 요구가 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 정산서를 만들어서 이 현장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 2번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현장은 이렇게 돼서 2번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 현장은 요래 돼서 2번이 요래 됐습니다. 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줘야 되고요. 이 현장은 이번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이 된 거네요. 이래 돼야 되고. 본사나 각 현장에 있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기간별로 봤더니 요렇게 면세비율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신고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불공 내역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기재사항 누락분, 두 번째가 사업무관 지출, 세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 특별히 원래 이제 이 개정세법안에 올라간 걸 보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임차, 그러니까 리스 받고 하는 거, 이거 다 불공제다 얘기하는데 이거 당연히 불공제죠. 근데 그걸 구태여 이제 워낙 많은 회사들이 리스하고 임차하는 그러한 소위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공제 청구를 자꾸 하니까 그 내역을 이제 분명히 법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틀이 되겠지만 실은 불필요한 규정입니다. 당연히 그 불공제죠, 그건. 네 번째 접대비 관련, 또 다섯 번째 면세사업 관련, 여섯 번째 토지 자본적 지출. 토지 쪽은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곱 번째 등록 전 매입세.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공통 매입세액 안분, 납부세액 재계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을 다시 불공제되는 내역을 사유별로 회계 처리 흐름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매입 자료의 누락이다.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그럼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불공제죠. 그러면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우리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자재를 사면서 1억에 1,000만 원짜리인데 분명히 부가세 붙은 공급 대가가 자재를 샀는데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세금 계산서 안 받았는데 그냥 1억 1,000 대변에 외상 매입금 1억 1,00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1억 1,000이라는 것은 요것은 5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은 되죠. 그거는 뭐 좋다. 증빙불비가산세 2.2%까지 거 물지 뭐. 그러면 요 재료라고 청구했던 1억 1,000이라는 요 숫자가 전부 다 회계 세무적으로 정상적인 비용 처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아서 스스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이러한 1,000만 원. 요 1,000만 원은 당연히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되면서 회계 처리에서도 재료를 1억으로 계상하면 안 돼요. 1억 1,000으로 계상하면 안 돼요. 1억으로 계상해서 1,000만 원은 손실로 떨어나가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세액 공제를 못 받았다. 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스스로 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공제 처리 못 되는 매입 부가세는 그러면 세금과 공가라는 그런 취득가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손실로 돼서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상황하고 달라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 받고 싶어서 청구했는데 아이고 못 받았다. 이런 경우죠. 이런 거 전부 손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그래 보면 제출한 매입처별 합계표가 그 안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막 허위라든지 아니면 공급가격이나 이것들이 좀 소위 필수적인 기재사항들이 서로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이고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이라는 것은요. 등록 접수하기 20일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 접수 20일 전까지 그때까지는 그 사업자의 주민번호를 넣어서 받으면 공제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전에 거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특정 사유에 의한 세금 계산서다. 그래서 사업무관 지출에 대한 것,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각종의 매입세액이라든지 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특소세, 과세 대상 여부를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마티즈 같은 거는 소형승용차지만 비영업용은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그놈은 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공제다. 그래서 상용차 현장에 쓰고 있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접대비 마찬가지고 면세사업 관련된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것이고요.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공동도급 지분 초과분 매입세액 불공제 아주 독특한 개정이 2006년도에 다시 신설이 됐는데 결국 이 내용은 그런 거죠. 공동도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분이 5대 3대 2인데 내가 5대 3대 2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분을 초과해서 정산했다. 그래 되면 내가 6으로 정산했다. 그러면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겠다. 서로 정산되는 시행기준 18조에 따라서 정산되는 자료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매입이 불공제되는 그러한 이제 틀이 되겠다. 이런 문제고 또 한 가지를 조금 더 이렇게 포장해서 본다면 시행규칙 18조에 따라서 대표자가 외부로 받는 매입세금 계산서가 이제 각 참여자 앞으로 이렇게 교부하는 거 아닙니까? 교부를 하는데 그러면 대표자가 교부를 할 때 직권은 외부에서 자기 명의로 받은 거 100% 다 공제를 받으면서 매출을 끊어주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출을 안 끊어줬다. 소위 정산을 안 했다. 세금 계산서를 정산을 참여자들하고 안 해보게 되면 자기가 받은 매입자를 100%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지지분만 공제받는다는 거죠. 그러한 뜻이 여기에 내포가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페이지를 보시면 특정 사유 불공제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쭉 말씀드렸고 그 박스에 있는 거 칠판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주제하고 그와 유사한 주제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다. 이 땅을 내가 사서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얘를 깨고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어떤 과세 물건을 지으려고 샀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 건물이나 이런 모든 철거하는 돈들은 내가 뭐 얘를 건물을 사서 쓰려고 한 게 아니니까 건물 산 돈이나 이러한 철거할 때 드는 돈이나 얘들은 전부 다 우리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에서 이 땅, 소위 용지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된다 이 말이죠. 토지의 취득원가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토지의 취득원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할 때 철거비로서 부가세 10%를 냈다면 이거는 당연 불공제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앞선 박스에서 보셨던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그러한 케이스고요. 그것이 아니고 만약 당초부터 이러한 사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영업활동을 하다가 야 이제 이사회 결의를 해서 야 이거 이제 깨야 되겠다. 이제 그냥 그만두자. 라고 여기다가 새로운 걸 한번 지어야지네. 이렇게 지어서 이 금싸라기 같은 땅에 뭐한데 이걸 그냥 하느냐. 응? 사옥 털고 사옥 다른 데 옮기고 아파트 있어서 우리가 분양해서 돈 벌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철거비가 발생하거나 이 갖고 있는 고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은 땅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단기 손금 처리, 즉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하자면 명자산 처분 손실 또는 폐기 손실이 될 거고 철거비라는 것은 지급수수료나 철거 용역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 비용 처리하는 모습으로 정리해라 하는 것이 기업회계와 법인세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때 발생한 매입부가세 철거비 10%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 공제 대상이다. 당연 공제 대상이다. 또 한 가지 아주 참 웃지 못할 사례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대지 조성공사 용역을 말하는 땅에 대한 조성공사 용역, 이 갑사가 땅 주인이고 을사가 우리 건설회사인데 갑사가 땅 주인한테 을사가 야 10억에다가 응? 내가 1억 부가세 줄 테니까 네가 이 땅 좀 정리 좀 해라 이랬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을이라는 회사인 우리 그 시공사 건설회사잖아요. 이 건설회사가 다시 이걸 정지하려고 외부에다가 8억에 8천만 원의 매입자를 받는 그러한 건설 용역을 수행했다 보죠. 이럴 경우에 과연 을이라는 우리 건설회사 입장에서 외부에서부터 받은 8억에 8천만 원이라는 이 매입 부가세가 이것이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이냐. 땅을 정지하는 데 들었으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이라는 판단은 우리 을사가 이쪽 갑한테 줬던 이 세금 계산서가 이쪽에서 볼 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10%를 불공제, 1억을 불공제 당하는 그런 사안일 뿐이지 건설회사는 당연히 과세 용역을 공급했고 그 과세 용역에 해당하는 매입 자료를 받았으면 이건 당연 공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일부 잘못 정리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30페이지에 있는 본사의 매입세액 처리. 자, 우리 본사에서 나타나는 매입 자료는 다양하죠. 그죠? 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본사의 매입 자료는 아주 많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작을 수도 있고 또 과세 기간별로 여러 흩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사에 관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보시면 첫째, 직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분해낸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매입세금 계산서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직불공제되는 7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당장 전산 입력할 때 매입세액 불공하고 각 사유를 적용을 클릭해서 그 적용대로 자동적으로 칠판에 지었은 다음 자동적으로 그 신고서안으로 쭉쭉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본사의 총 매입세액 가운데 직불공제되는 걸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남는 것이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데 만약에 건설회사의 본사에서 우리가 쭉 관리하는 현장을 보니까 어떤 과세기간에 전부 다 과세 현장이더라. 전부 다 과세 현장이더라. 그럼 본사에서 나온 매입세액은 지금처럼 찾아놓은 매입세액은 공통 매입세액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현장이 다 과세 현장이면 본사 것도 그냥 전액 공제 대상되는 그러한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보니까 아이고 저쪽에 상가 현장이 분양 현장이 하나 있네. 이래버리면은 기본적으로 본사 거는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왜냐? 분양 현장이 발생하면 딴 건 무조건 면세일 거니까 적어도 면세 비율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면세비율이 5%가 안 되면 뭐 불공 처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그래서 현장별 과세 표준을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멘트가 뭐가 나왔습니까? 공동도급 현장의 값사, 공동도급 현장의 값사에서는 수익금액 제외를 반드시 감안하자 그랬는데 공동도급에 관해서 아주 많은 주제가 나타납니다만은 우리가 값사라고 하면 본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공급가액을 결정할 때 과연 어떤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어줘야 될 거냐를 보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값사다. 그러면 값사는 색깔을 칠하죠. 발주자를 향해서 총액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면 을사들로부터 정산받기 위해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고요. 또 값사는 자기 명의로 외부에서 각종 자재, 용역,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파란색으로 받으면 이것을 을사를 향해서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현장을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가 값사입니다. 지금 아무런 비판 없이 이놈을 그냥 띄워서 본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하는 과세 매출 금액을 찾는다고 해보면 이놈하고 이놈이 우리의 빨간색 매출로 떠올라온다 이 말이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순수한 우리의 매출은 뭐냐? 빨간색 떠올라온 게 우리의 매출이 아니고 요 매출에다가 요 매입을 뺀 요 놈만이 우리의 과세 표준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수익금액 제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거를 뺀 이 부분도 수익금액 제외다. 이렇게 만들어서 과세 비율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동도급의 값사를 맡고 있다면 본사 공통매입세액 안분할 때 수익금액 제외를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만약에 분양 현장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본사 쪽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왜? 그 분양 현장의 땅값은 언제든지 면세일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안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틀이 있지만 본사분 매입세액은 별다른 예외 없이 제1기준인 공급가액 기준의 면세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이걸로 결정이 되니까 과세기간별로 확정시켜서, 즉 예정신고 때 예정기간 동안의 면세비율, 그리고 확정신고 때는 통산해서 정산하는 면세비율, 이쪽으로 가서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고요. 넷째가 이제 본사에서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감가상각기간 납부세액 재계산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이제 밑에 있는 기본 사례 몇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죠. 본사분 공통매입세액의 결정과 안분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죠? 다 건설사 본사 건데 1번 사옥, 건설 중장비, 본사 비품. 1번은 뭐에 관한 것일까요? 소위 감가상각 자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이것을 재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과세 전용, 과세 전환으로 갈 거냐, 면세 전용으로 가지고 간주 매출로 갈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요거 취득하는 시점에 과연 우리의 매입세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놈들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무용품비다. 사무용품비다. 이거는 당연히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공통매입세액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로 지급임차료다. 마찬가지죠. 우리 사옥에 대한 임차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통매입세액으로 가는 것이고. 네 번째로 소모 경비가 발생했다. 이 경비도 그렇죠. 경비에 대해서 만약에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수집명세서를 제출해 가면서까지도 공통매입세액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5번에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다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 접대비.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의 그 어떤 송금의 한도, 이것을 떠나서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불공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직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7번째, 차량 유지비, 소위 유류대를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봤지만 실은 유류대를 지급하면 이게 건물, 우리 건설사 본사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유류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로 봐서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 거기서 무슨 경유를 디젤을 썼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유를 판단해서 특소세 과세 대상 차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때 매입세 공제부를 받을 건지 말 건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7번에서도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요즘은 뭐 기름값 넣으면 전부 다 카드 전표를 갖고 오니까 그 카드 전표를 가지고 요것은 경유냐 휘발유냐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누면 되죠. 나눠가지고 휘발유면 불공제, 경유면 매입세 공제 이렇게 하면서 매입세 공제 되면 이것이 회사의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세 불공제, 본사 매입세 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